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는 이 임프로퍼 인테그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때까지 적분을 정의할 때는 어떤 유한한 구간 위에서만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한한 구간이 아니라 뭐 무한대가 되는, 무한대를 포함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서 fx가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인테그러블 하고 뭐 심지어는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만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상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듯이 r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냥 유한한 구간에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요거 자체는 당연히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뭐 a가 주어진 숫자면은 r에 대한 식으로 잘 나타날 거고, 거기서 r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 당연히 유한한 구간이니까 적분을 할 수가 있고, r을 여기서 극한 보내는 것도 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게 b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b의 좌극한만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똑같이 써서 여기서도 좀 잘못 적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그때 썼던 것처럼 뭐 이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루트 안에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1이라고 쓴 거 자체는 1보다 큰 쪽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에 마이너스로 쓰긴 쓰는데, 이렇게 뭐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거 보고 이거는 1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뭐 적분이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만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거기에서 적분이, 그러니까 뭐 함수 자체가 잘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경우일 때는 우리가 전부 다 극한으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다 극한으로 정의를 하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 극한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 이상적분을,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구간 위에서 정의된 애들도 잘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뭐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x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무한대인 거를 1부터 r까지 적분하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거의 극한을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하면은 얘가 언제 수렴하고 발산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얘도 여기서 이렇게 0 플러스라고 쓰긴 했는데 그냥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도 우리가 어차피 x가 0에서 1까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적분을, 그냥 어떤 u부터 적분을 해주는데, 여기서 극한을 생각할 때 u가 그냥 0으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생각하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극한은 우극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볼 수가 있었죠. 이따가 적분 하나만 더 계산을 해볼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양끝점에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중간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b 하나 넣어주고 계산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각각이 잘 존재를 하니까 점 하나 아무거나 잡아서 하는데, 뭐 굳이 이상한 점을 잡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냥 편한 거. 만약에 아까처럼 이게 계산이 잘 뭐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거를 계산하라고 했으면은 이거를 그냥 0부터 1까지로 쪼개는 게 제일 낫겠죠. 이거를 뭐 루트이나 뭐 이런 숫자로 굳이 쪼갤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로만 잘 쪼개져서 값이 수렴하면은 이제 안무점에 대해서도 잘 쪼갤 수가 있는 거니까
안 무거나 잘 넣어줘서 쪼개면은 된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있었는데, 만약에 요런 이상적분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쪼갤 때는 얘를 0을 기준으로 쪼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갤 건데,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극한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극한을 서로 다른 문자를 써서 계산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아마 이쪽이 뭐 마이너스 무한대였고 저기 무한대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제가 뭐 잠깐 딴 얘기를 한 것도, 이거를 이렇게 대칭된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은 0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프린시펄 밸류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더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상적분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산해서 값이 나오는 거를 따로 이름을 붙여주긴 하는데, 나중에 뭐 복소 적분 이런 거 할 때 좀 더 등장을 합니다. 그때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상적분은 원래대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몇 가지 정리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나 B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나 똑같죠, 그렇죠? 값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뭐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지 않는 거를 정함에 있어서는 시작점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아마 예전에 우리가 극한 배우면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fx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증가하고 l로 수렴하면은 fx는 이제 뭐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l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고, 요거에 약간 반대 역의 느낌으로 했었던 거는 뭐 여전히 증가하고 x가 충분히 클 때 얘가 바운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고, 왜냐면 모노톤하고 6이면은 수렴하니까 수렴을 하고 이제 수렴 값도 b를 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하면은 알 수 있는 거는 컴패리즌 티어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f랑 g가 이런 대소 관계가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0보다 커야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f랑 g가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면 적분했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된다. 우리가 얘를 새로 하는, 이거는 예전에 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했었던 거는 이게 유한한 구간에 대해서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필요가 없었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얘를 새로 하는 이유는 얘가 무한대로 바뀌게 되면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모르니까 얘를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상적분에 대해서도 이런 컴패리즌 티오렘이 잘 성립을 한다. 마찬가지로 B-로 바뀐 경우에 대해서도 뭐 똑같이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조금 복잡한 함수에 대한 이상적분도 수렴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런 거, 이게 수렴하냐고 물어봐서 얘를 직접 계산하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랑 1부터 무한대까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사실 뭐 1로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뭐 몇으로 나눠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긴 하지만, 전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얘보다 작죠. 이거를 바로 이렇게 뭐 해도 되긴 하지만 얘가 얘보다 작고 얘보다 작아서, 어쨌든 얘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낸 이유는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컴패리즌 티어렘에 의해서 얘도 수렴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이제 분자만 1보다 작으니까 보내놓고 이렇게 부등식을 쓰고 나니까 얘가 0부터 1까지 얘가 수렴하죠, 그쵸? 이거 루트 x니까 발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적분 구간을 1부터 무한대로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0에서 1까지일 때는 반대가 됐었죠, 그쵸? 여기서는 수렴하니까 이렇게 얘도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분에 대해서도 이런 컴패리즌 티어렘이 잘 성립을 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쪼개서 생각을 해주면은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 감마 함수는 제가 안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 적분이랑 미분의 순서를 잘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한꺼번에 뭐 감마 함수가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보려고 해서 뭐 당장은 뭐 중간고사 범위에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은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기말고사 범위에 대해서 요것도 같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요 감마 함수는 지금은 하지 않는데 이 팩토리얼을 좀 일반화한 함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배우고 나면은 2분의 1 팩토리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다음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적분과 미분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절대 수렴이랑 조건 수렴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 용어 자체는 미적분학 시간에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하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좀 어쨌든 절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취했을 때 수렴하면은 절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래 자체는 수렴하는데 절대값 취하면은 수렴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보통은 조건 수렴하는 거를 보이는 게 제일 까다롭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건 수렴한다는 거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원래께 수렴. 근데 절대 수렴하지는 않는 거.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여야 되니까 좀 더 귀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21.4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이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어떤 게 수렴한다는 거를 보이고 싶으면은 우선은 절대값을 취해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얘가 그냥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절대 수렴이랑 수렴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절대값 취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음수 양수가 좀 바뀌는 게 많을 때. 그래서 아마 예전에 급수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게 제일 까다로웠죠, 그렇죠? 이런 그냥 n분의 1 뭐 이런 게 조건 수렴하냐 이런 물어보면은 우선 얘가 수렴하는 거 보여야 되고 절대값 붙여서 얘가 발산하는 거 보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여기서는 뭐 함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음수 양수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애들이 조건 수렴하는 거를 보이는 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아마 예제로 나오는 게 요 x분의 sin x인데 우선은 요 함수를 잘 보면은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x가 0일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0으로 극한을 보내면 1이니까 얘는 이제 1을 이렇게 지나는 함수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저희가 0이 되는 점은 정수파일 때 0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우리 뭐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x분의 sin x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분자는
어차피 1에서 마이너스 1로 고기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애고, 함수가 이제 얼마나 줄어드느냐, 함수 값이 얼마나 바뀌느냐를 뭐 좀 더 결정을 해주는 애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분모에는 x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요 높이를 생각하면은 요 각각 구간에서 점점 줄어드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림이.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고 예상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넓이로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넓이에다가 빼기 요거 넓이 점점 줄어들죠. 빼기 뭐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니까 좀 더하고 빼고 하는 애들이 점점 줄어드는 애들이니까 좀 수렴할 거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증명을 해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조건 수렴한다는 거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거는 진짜로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한다는 거 보이고 절대값 취했을 때 발산하는 거, 얘가 수렴하지 않는 거, 네, 이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얘가 좀 넓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각각 구간을 나눠서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줍니다. 당연히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좀 다르게 그냥 얘를 절대값 취하는 걸로 생각을 해줄게요. 아마 이렇게 정의를 an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가 다 이제 위로 올라온 그래프를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런 넓이를 생각을 할 건데, 각각의 구간에서 보면 이것도 아마 2n 플러스 1분의 1인가? 요거인 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넓이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다 어차피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n파이 n 플러스 1파이에서 이제 요거의 넓이를 잘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되는데, 특히 얘가 뭐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넓이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삼각형 뭐 밑변은 여기고 중심 잡아서 중점에서 높이 생각하면은 이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하면 사인, 이것도 그래서 함수를 잘 그려서 이게 볼록 함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얘고 높이가 밑변의 길이가 파이죠. 이거니까 사인 얘는 n 플러스 2분의 1 파이니까 어쨌든 1일 거고, 2분의 파이 저번에 제가 계산을 잘못, 이거 뒤집어야 되는구나. 파이의 절대값 취해주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 2니까 2n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거는 뭐 좀 더 자세히 써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0부터 이제 r까지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얘가 2n 플러스 1보다 크다 라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얘가 이제 n에 대해서 1차식인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얘가 발산한다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발산하는 거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0부터 R까지 얘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적당히 저 AND를 다 더하는 것보다 크겠죠 아마. 근데 얘가 얘보다 크니까 뭐 적당히 큰 R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얘도 무한대로 갈 텐데 얘가 발산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는 거죠. 얘도 발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발산하는 거를 보이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툴이 많지가 않으니까 발산하는 거 하나 가지고 와서 걔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발산하는 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거는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0에서부터 1까지는 수렴을 하니까 저 유한한 구간 안에서 얘가 잘 연속인 내로 정의가 되니까 좀 곤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만 먼저 보면 얘는 얘도 여전히 우리가 극한으로 이해를 해서 요거를 부분적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x분의 1이랑 sin x에서 얘를 미분 v 프라임 u 프라임으로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x분의 코사인 x 1에서 r까지 마이너스 1에서 r까지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어차피 유한한 값이고 마이너스 뭐 r분의 sin r 더하기 1이고 이렇게 되는데, 뒤에 있는 거는 수렴하죠. 그렇죠? r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제곱분의 코사인 x는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컴패리즌 티오렘에 의해서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얘는 수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수렴하는 거를 생각을 잠깐 해보면 얘는 이거보다 작은데 얘가 수렴하죠. 그렇죠? R이 무한대로 갈.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얘가 이렇게 절대 수렴하니까 원래 것도 수렴한다. 그래서 얘도 수렴을 하고 R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수렴하겠죠. 그렇죠? 얘는 어차피 분자는 커봐야 1이니까 분모는 R로 무한대로 가는 애니까.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x분의 sin x가 조건 수렴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 수렴한다는 거를 보일 때는 그 두 가지를 꼭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조금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수렴하니까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겠죠. 이거 값을 계산하는 거는 아마 순수 해석학만 이용해서 증명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이런 거는 복소적분 같은 걸 이용하면은 조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이 얼마인지, 얘가 조건 수렴하니까 어쨌든 값이 있을 텐데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계산을 할 수가 좀 힘들지만 나중에는 뭐 계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상적분에 대해서 결국 뭐 핵심은 그냥 극한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안 했으니까 그냥 뭐 리만 적분의 정의도 어차피 함수 자체가 a, b라는 유한한 구간 안에서 정의된 애로 하니까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리만 적분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상 적분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계산을 잘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상 적분에서? 네. 없으시면은 그냥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그냥 올렸던 거 그냥 하나 파일로 합쳐서 그냥 언급만 하고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었던 거 뭐 했는지 좀 중요했던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미분 가능성 정의 이런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미분들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미분 정의하는 거 잘 하고 뭐 그래서 도함수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아마 고등학교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었고 뭐 미분 실제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잘 하시니까 제가 뭐 더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뭐 체인룰이라든지 합성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분한 걸로 뭘 알 수 있는지 함수의 증감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를 미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것도 뭐 이거 이용해서 많이 했었죠. 나중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뭐 볼록성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그다음에 뭐 극대 극소가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그래서 극대 극소는 미분을 이용해서 정의가 된 거는 아니었죠. 그냥 그 주위에서 제일 큰 거, 그 주위에서 제일 작은 거를 극대 극소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뭐 특별히 0되는 점을 뭐 임계점, 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불러서 뭐 함수가 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잘 판단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점 중에서 뭐 원래는 이게 부호가 바뀌는 점, F'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극대 극소가 되고 부호가 안 바뀌면은 극대 극소 아니었죠.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미분에서 0이라고 해서 극대 극소가 되는 거는 아니죠. 발레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뭐 미분 가능하면은 극대 극소에서는 미분한 게 0이다. 네. 극대 극소에서는 F'이 0인데 이제 역은 성립 안 하는 거죠. F'이 0이라고 해서 극대 극소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증명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역은 참이 안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어차피 복습하는 거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냥 저번에 했었던 얘기들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미분을 응용하는 것들이 좀 중요했었죠. 미분 자체로도 당연히 어떻게 정의가 되고 뭐 연속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중요하긴 한데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었죠. 나중에 뭐 문제 풀 때 평균값 정리 뭐 많이 나오고 뭐 정리 증명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평균값 정리 명제 자체도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정리였고 뭐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했었던 거 뭐 이것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F'이 어떻게 된다 F'이랑 F 사이의 관계를 지어주는 거니까 F'이 0보다 크면 뭐 strictly increasing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제가 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어프록시메이션 얘기도 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코시 민밸류 티오렘이 보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안 했던 거니까 미적분학 시간에도 아마 안 했. 뭐 로피탈 정리할 때 우리가 얘를 많이 썼으니까 뭐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웠었던 요 코시 민밸류 티오렘을 잘 이용을 하면은 로피탈 정리를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정리 증명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었죠. 그냥 평균값 정리를 바로 이용해서 그냥 분자 분모 이렇게 나눠 갖고 계산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들 했었고 요거를 이용해서 결국은 로피탈 정리를 증명하는 게 목표였는데 뭐 요거 자체가 로피탈 정리는 아니었죠. 이거는 그냥 미분의 정의였었고 진짜 로피탈 정리를 뭐 이런 0분의 0꼴 같은 거에서 잘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얘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했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 테일러 정리도 나중에 17장일 텐데
테일러 정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테일러 정리가 어떻게 보면은 평균값 정리를 좀 더 계속 일반화해서 뭐 최종 형태라고 봐도 되니까 이렇게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그냥 F'까지만 보면 되는 거고, 이거를 더 확장을 하면은 확장하기 전에 뭐 이 두 번 미분하는 거랑 원래 함수랑은 무슨 관계가 있냐, 뭐 극대극소 판별하는 거, 이것도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점 중에서 극대극소 찾으려면 F2'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된다. 근데 2'이 여전히 0이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컨벡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컨벡스면은 F'이 인크리징인 거, 요것도 좀 우리가 증명할 때 많이 이용을 한 거니까 평균값 정리를 응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 정리가 좀 중요했는데, 그래도 테일러 정리만 얘기를 하면은 뭐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n차 다항식을 가지고 오면은 이런 fx랑 원래 거랑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래서 차이도 줄일 수가 있다. 이 테일러 정리에서 얘기하는 게 fx를 이렇게 n차 다항식으로 잘 근사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나머지를 특별히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 테일러 티어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일러 정리도 중요한 거는 n차 다항식으로 잘 근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그 다음 항으로 잘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평균값 정리를 확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게 n이 1인 경우가 딱 평균값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뭐 익스텐디드 롤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잘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면은 뭐 근사값 같은 거 많이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런 거는 미적분학 시간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근사값 찾는 거, 뭐 오차의 한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시험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뭐 과제에도 안 냈고 수업 시간에도 안 했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하니까, 뭐 사인 0.1을 계산기에다 이렇게 누르면 값을 주는데 뭐 어떻게 계산을 했냐, 뭐 다 테일러 정리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만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렴 반경 이런 것도 미적분학 시간에 했었던 거니까 뭐 겹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렇게 몇 급수로 나타내는 거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여기까지가 미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파티션이라고 해서 이 주어진 유한한 구간을 잘게 쪼개서 계산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메쉬라고 하는 거는 구간의 길이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왜냐하면 우리가 구간의 소구간들의 길이를 0으로 보내고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게 쪼갠다는 게 결국은 메쉬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 적분이 가능하다. 이거 제가 아마 두 번째 과제에서 요 비슷한 문제들 엄청 많이 냈죠. 그래서 어떤 이상한 함수 주고, 되게 쉬운 함수 말고 저 과제에 있는 함수들 이상하게 생겼죠. 아마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이런 거는 쉬운데, x가 뭐 유리수일 땐 0이고 무리수일 때 1인 뭐 그런 함수가 적분 가능하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과제에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험에 낼 거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함수 주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함수 주고, 뭐로 쪼갤지는 아직 정한 건 아닌데, 뭐고 뭐 x가 뭐 어떨 때는 뭐고 x가 어떨 때는 얼마일 때 얘가 뭐 적분 가능하냐, 이런 거 제가 과제에 많이 냈으니까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비슷한 거 시험에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따지는 거 결국은 상합 하합을 잘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상합 하합을 잘 계산해서 얘를 줄여주면 된다. 네. 요거를 잘 보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상합 하합 줄이는 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게 이 모노톤이면은 인테그러블 하고 연속 함수면 인테그러블 하고. 그래서 뭐 시험 문제로 모노톤이거나 컨티뉴어스인 거는 안 내겠죠. 정리 한 번에 답을 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내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쪼개져 있는 함수 이거에 대해서 네. 아마 과제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잘 풀고 잘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적분 가능한 함수들의 성질은 뭐 선형성이 잘 보장이 된다, 보존이 된다. 상수배해주고 더해준 거 여전히 잘 적분 가능하고 절대값 취하는 것도 적분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제가 뭐 상합 하합 정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차피 제가 그거를 시험에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합 하합 정의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고 모노톤인 거, 컨티뉴어스인 거, 연속 함수들 잘 적분 가능하고 이런 것들 다 적분 가능하고 뭐 이런 거 잘 이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이걸 내진 않겠죠.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쪼개져 있는 함수들 아마 과제 문제 비슷한 문제들 엄청 많이 있는데 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 가능성을 어떻게 따질 수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토마에 뭐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토마의 함수 이거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좀 아마 보통 이게 쪼개져 있는 함수 주고 얘가 잘 적분이 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많이 얘기하는 제일 어려운 형태가 요 형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떤 게 나와도 잘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있고 뭐 르벡 이거는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리만 인테그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우리가 매번 상합 하합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구간에 있는 아무 점이나 갖고 와서 적분을 해도 잘 된다 라는 게 결국 리만 썸 티어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죠. 그래서 뭐 리파인 했을 때 어퍼 썸 로어 썸이 어떻게 되고 리만 인테그럴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은 리만 썸이라고 해서 그냥 구간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높이로 잡았을 때 걔를 정의로 택해도 된다. 그래서 리만 썸 티어렘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좋고 그 다음에 리만 썸 티어렘까지 하고 나면 이제 적분의 잘 정의가 되고 계산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계산을 잘 하기 위한 거로 그 인터벌 에디션 프로퍼티 요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던 거죠. 그리고 얘도 적분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A, B, B, C에서 적분 가능할 때 A, C에서 적분이 가능하겠느냐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점은 요 겹친 점 B에 대해서 파티션 하나 더 생각을 해서 잘 쪼개면은 합친 구간에 대해서도 적분을 잘 할 수가 있다 요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다음 뭐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 점이나 가지고 와도 A, B, C가 아까는 대소 관계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분을 잘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아까는 미분 따로 했었고 적분 따로 했었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미분이랑 적분이랑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었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뭐였는지 뭐 first, second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제 자체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second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작업들이 좀 필요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이제 뭘 얘기를 하는지, 뭐 어떻게 증명했는지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형태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그 안티 데리바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역도함수,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성립한다라는 얘기였는데, 뭔가 그거는 써먹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F를 원래 주고 소문자 F를 주고 걔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함수, 요 대문자 F랑 소문자 F랑 무슨 관계가 있냐를 얘기해 주는 게 두 번째 미적분학 기본 정리니까, 결국 뭐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분하고 적분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뭐 상수배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거 정도는 잠깐 잊으면은 결국 하는 얘기는 그거죠. 미분하고 적분하면 자기 자신 되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뭐 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뭐 이런 안티 데리바티브들이 유일하지는 않은데 뭐 완전히 서로 다른 게 존재하는 거는 아니고 상수배 차이 나는 것만큼 다르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첫 번째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부분적분, 치환적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내용 자체는 알고 있으니까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만 잘 얘기를 해주면 돼서 적분이 잘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원래 자연 로그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잠깐 모른다 치고 자연 로그를 이렇게 t분의 1을 적분하는 걸로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여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엄청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아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20.4도 제가 시험에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적분으로 정의는 함수들을 한꺼번에 다룰 기회가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함수는 저거에 아까 저렇게 정의한 로그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수함수의 성질들을 다 잘 만족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들 막 엄청 있고, 아마 여기까지가 다일 것 같은데, 아마 그 뒤에는 이상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내용이 적은 거는 아니어서 웬만한 거 다 알고 있긴 한데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평균값 정리라든지 뭐 정적분, 뭐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좀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과제 문제랑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잘 보시면은 시험은 제가 뭐 우선 중간고사는 이제 서로 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마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험에 대해서? 뭐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